혹시 이번 휴가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지의 가장 매력적인 점을 소개해주는 당신이 땡땡땡에 가야 하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희 첫 영상은 후쿠오카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후쿠오카에 가야 하는 딱 한 가지 이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후쿠오카의 기타큐슈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기타큐슈는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에 있는 도시로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쿠라성, 모지코역, 시모노세키, 가이교칸 수족관 등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규슈섬 최대의 공업도시로 일본 최대의 제철소인 신일본 제철소와 탄광이 있으며 제철, 기계, 식료품, 중화공업 등이 발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야타 제철소를 들어보셨나요? 야타 제철소 역시 일본의 제철소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기타큐슈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바타구에 있는 시설과 야타 히가시구에 있는 시설들을 모두 통틀어 이르는 말로 1901년 일본 정부에서 직접 세운 관영제철소로 시작했고 신일본 주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7월 야타 제철소의 23개의 산업시설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소, 탄광 등 7개소에 조선인 3만여 명이 동원되었는데요. 제일동포 2세 배동록 씨에 의하면 야타 제철소 안내판에는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되었던 기록이 한 줄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석봉 할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징용을 가지 않으면 가족들의 배급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살에 동원되고 이후 만 20세에 군인으로 징집당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일본에는 3가지 종류의 묘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의 묘, 애완동물의 묘, 그리고 조선인의 묘입니다. 네, 조선인의 묘를 가리키는 보타이시 묘는 일본인들이 고양이나 개의 묘를 만들 때 쓰는 돌과 비슷한 보타이시로 만든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묘입니다.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이끼가 낀 돌뿌리 서너 개가 모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 돌뿌리를 걷어차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흔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듯 모집이라고 표했지만 명백한 강제징용과 동원을 주도한 일본, 당시 징용되었던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설명하는 곳은 오하자라는 지역입니다. 오하자 지역은 현재는 석탄 역사 박물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석탄 역사 박물관에는 3개의 전시실과 1개의 5개 전시실 그리고 별도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이 있을 정도의 역사적 사실이 있는 오하자 지역은 과연 어떤 지역일까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기간에는 탄광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럼 탄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앞에서 보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들을 팬티 한 장만 입고 석탄을 캐고 있으며 여자들도 바지만 입고 상체는 그대로 노출한 상태로 석탄을 나르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탄광 안이 습해서 옷이 젖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탄광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들의 삶의 대우는 과연 어땠을까요? 인간다운 대우를 받았을까요? 저는 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88년 4월에 석탄기념공원 내 석탄역사박물관 옆에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위령비를 건립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여기서 오하자 지역을 마치고 다음으론 이즈카 지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네, 슈가로드의 길목이었던 이즈카는 사탕과 남방의 과자들이 전해져 과자 제조가 활발히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아직도 다양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어 후쿠오카 여행객들이 디저트 투어를 하기도 하는 곳이죠. 현대 이 이즈카에도 지워진 조선인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즈카시에 있는 보타야마사는
탄광에서 캔 광물 중 석탄으로 사용할 수 없는 흙과 폐물질이 50년에 걸쳐 광산 주변 부지에 쌓여져 만들어진 피라미드 모양의 산입니다. 현존하는 것 중 일본 최대의 규모이죠.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지쿠오 지방의 후지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즈카는 예로부터 탄광으로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들이 이즈카로 징용되어 왔죠.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산의 높이 1m당 한 명의 죽음이 있다. 보타야마 근처 탄광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죽어갔는지 체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보타야마 외에 지도에도 없는 520여 개의 보타야마들이 존재합니다. 보타야마와 같은 연유로 만들어진 산들이죠. 520여 개 산들의 평균 높이는 120m, 62,400명의 죽음이 소문이 되어 지금도 마을을 떠돌고 있습니다. 네, 지쿠오는 후쿠오카현 4개의 지역 중 중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4,3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담한 지역으로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103년 전에 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이도쇼역을 시작으로 해발 303m의 가하가라산까지 이어지는 11.8km 길이의 지쿠오 가하라 코스 올레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깨끗한 자연, 그리고 한적한 시골 지역을 달리는 열차의 풍경을 전부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서 봄이 되면 많은 관광 인파가 몰리는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이곳 지쿠오 지역에는 일본의 대표 화산인 아소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칼데라를 가지고 있는 화산인 만큼 지쿠오의 상징으로서 이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워진 아소 화산 박물관도 지쿠오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지쿠오는 일본의 3대 탄광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소 탄광은 지쿠오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탄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9년 탄광 설립 후 1969년 폐광되기 전까지 50년 동안 아소 가문에서 운영했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소 시멘트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며 후쿠오카 이즈카 지역이 일명 아소타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내에서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소 가문을 바로 세우고 뼈대 사업이었던 아소 탄광을 설립한 사람은 바로 아소 다키치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현 일본 부총리인 아소다로의 증조부입니다. 아소다로는 외무상 재임 시절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한 것,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라는 망언을 한 인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한 아소다로가 속해 있는 아소 가문 역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아소 탄광으로 강제징용했던 대표적인 전범 가문이지만 여전히 본인들의 만행을 인정 및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소 탄광은 1939년부터 1944년 말까지 후쿠오카현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동원된 탄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 1만여 명의 조선인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노동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열악했다고 하는데요. 1944년 후쿠오카현이 작성한 이입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표에 따르면 아소 광업의 조선인 노동자 7,996명 가운데 4,919명이 도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61.5%가 도주할 정도로 탄광의 현장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조선인이자 향토사학자 박광수 씨에 의하면 석회석 탄광에서는 갖은 중노동으로 인해 하루에 한두 명씩 조선인 노동자가 죽어나갔다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익숙한 후쿠오카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후쿠오카는 어떤 모습인가요? 대표적인 일본 관광지인 후쿠오카가 당신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한을 기억해 주세요. 태어나서 이름도 있고 가족도 있었지만 주권을 잃은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와 이름도 놓을 자리도 없이 죽어간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라도 그 한을 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워져가는 강제징용 역사의 흔적들을 기억해 주세요.